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1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길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어린 X가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는 등의 거의 테러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발언까지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운동권 했다고 정치 후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잡한 추문이 있는 자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도대체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잡한 추문은 무엇일까요? 자, 관련된 소식 한동훈의 입장문과 함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어린 놈 비난에 한동훈 장관 운동권 했다고 정치 후지게 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건데요. 한동훈 장관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원색 비난에 맞대응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 왔다 라고 직격했습니다. 송영길이는 지난 9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며 이런 건방진 X가 어디 있는가, 어린 X가 국회에 와가지고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사람까지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가만히 놔둬야 되겠느냐라는 맹 비난을 퍼붓고 사실상 물병을 머리에 던지고 싶다 이렇게 해서 테러 의지를 드러내기까지 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송영길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을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들 위해 도덕적으로 군림해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영길 같은 사람이 이번 돈봉투 수사나 과거 불법 자금 처벌 말고도 입에 올리기도 추잡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들을 가르치려 든다라고도 얘기했는데요. 송영길 같은 분들은 굳이 도덕적 기준으로 순서를 매기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 중 제일 뒤쪽에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열심히 사는 다수의 국민 위에 군림하고 훈계해온 것이 국민 입장에선 억울할 일이고 바로 잡아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 보여준 용기를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라면서도 이분들 중 일부가 수십 년 전의 일만 가지고 평생 대대손손 전 국민을 상대로 전관예우를 받으려 하며 국민을 가르치려 들며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민주화는 대한민국 시민 모두의 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의 연배,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을 어린 X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다른 60세이신 국민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이끌어온 분들이고 지금도 이 사회에 중추적 현역 생활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가족을 지키는 역할을 하십니다. 100세 시대인 지금 저는 그래야 나라가 더 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지금 송영길은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60세 지금 청년이죠. 열심히 일하고 생활인으로서 노심초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송영길이는 지금 거의 점꼰이라고 하죠. 젊은 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잡한 추문은 무엇일까? 자,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확실히 밝혀진 거는 2000년에 있었던 5.18 민주화 기념일 전야제 5월 17일이죠. 386 정치인들이 광주 시내의 새천년 NHK라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린 것이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임수경은 송영길은 여종업원 어깨를 붙잡고 노래를 불렀고 시인 박노해는 여종업원을 껴안고
브루스를 추고 있었고 김민석은 양쪽에 여종업원을 앉혀두고 수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자, 당시 송영길은 초선 의원 신분이었는데요. 술자리가 5.18과 우리 정치 현실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건전한 자리였고 자정에 숙소로 돌아가 오전 3시까지 토론을 계속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자들의 취재에 의하면 술집 측에서 일행은 국산 양주 4-5병을 마셨고 술과 안주값 100여만 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23년 전에 술값이 1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술집 주인이 부담했다. 술집 주인이 부담했다. 돈도 제대로 안 냈다는 거죠. 당시 방에는 마담과 여자가 심부름하는 여자가 2명이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결론적으로 건전한 토론 자리에 마담 1명과 여성 2명이 함께 국산 양주 4-5병을 마시면서 100만 원이 나왔다는 것이 송영길의 주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뭐 나름대로 그 언론사들의 취재로 밝혀졌던 부분들이고 나중에 해명서를 냈죠. 우발적으로나마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깊이 반성하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글에 묘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상당히 과장된 표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었죠. 자, 임수경이한테 뭐라고 해야죠. 나중에 임수경이 배지 달아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그 해외에 관련된 의혹이 있었죠. 이거는 대법원에서 일단 허위 사실로 판결이 났습니다. 1심에서는 허위라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2심에서는 그 송영길이 해외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대법원은 허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증인과 그 검사 제출 증거를 종합해 보면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의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여튼 예.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입에 담을 수 없는 추문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대법원에서 났지만 그리고 더 황당한 거,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 현장 방문 때 술이 들어있는 채 그을린 소주병을 보고 이거는 폭탄주네 라고 얘기하면서 웃음을 지으기까지 했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죠.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소주병 잔해를 보고 폭탄주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안부 피해자 장례식에서 그 손혜원이랑 따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정상이 아니죠. 자, 정치인으로서 일제 강점기 청산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을 고민해야 할 때 잠깐의 감정에 취했던 저의 부족함에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 김군자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상심하고 계신 많은 시민 여러분,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물심양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부에서는 따봉이 호상의 의미라는 것이냐 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또 그 외교관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친한 사이에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 번 치고 그런 것이다 라는 발언, 그리고 외교관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뉴질랜드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오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길은 양쪽 발언을 다 들어보자는 얘기인데 예시가 부적절했다는 측면에서 사과드린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자, 뭐 이 외에도요,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뭐 참 막말들이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입만 더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의 긴급 입장.
네, 송영길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잡한 춤은 도대체 무엇을 지칭한 것일까요? 아이 참.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돈봉투 송영길 깜빵에 넣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함께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